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수법이 임용에 직접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안 보셔도 괜찮은데요. 아니다. 보시긴 보셔야겠구나.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두 배속 하시고 보셔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렇고요. Approaches and Method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 교수법을 다루는 임용고시 책 중에 이제 초록색 Approaches and Methods in English Teac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학부 때 한두 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CLT, CBI, TBLT 이 세 가지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그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없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뭐 렉시컬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어프로치, 크라셴의 내추럴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링구얼리즘 이렇게 세 가지 이것 정도만 추가로 보시면 그 임용이 요구하는 교수법에 관한 지식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이 세 가지를 다 안 봐도 괜찮고요. 여섯 가지. 아예 이 여섯 가지를 다 안 봐도 괜찮고요. 보신다면 뭐,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셔도 좋고,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당연히 좋죠. 보시면 당연히 좋죠. 이 영상도, 어, 영상을 그 영상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CLT가 있죠. CLT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 CLT를 그 하나의 큰 교육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 CLT에서 CBI랑 TBLT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LT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크게 다루는 책에서는 CLT를 좀 더 크게 보는 책에서는 이거를 Communicative Approach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Approach라는 것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큰 범주로 설명을 하기 위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CLT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크라셴의 그 모니터 하이포테시스에서 시작을 하죠. 크라셴이 보기에는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러닝 방식으로 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어퀴지션 방식으로 미닝, 의미에 초점을 둬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는 거를 중심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초기 CLT입니다. 초기 CLT. 초기 CLT인데 이거를 캐나다에 가져가서 굴려보니까 이게 애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크라셴이 너무 폼을 경시했기 때문에 애들이 말하는 게 너무 유창은 하구나. 애들이 말하는 게 너무 비문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 온 폼이라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포커스 온 폼이라는 것은 너무 미닝에 초점을 둬서 의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반복돼서 틀리는 거나 교사가 보기에 중요한 폼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포커스를 줘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포커스 온 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커스 온 폼즈에서 시작을 했다가 크라셴이 등장을 하고 포커스 온 미닝이 등장을 하고 이 포커스 온 미닝과 초기 CLT의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되고요. 근데 직접 CLT를 굴려 보니까 너무 비문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 애들이 습득을 잘 하게 되려면 미닝에 초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폼에도 초점을 둬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포커스 온 폼이고요. 이 포커스 온 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여러 교수 이론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CLT는 기본적으로 위크 CLT랑 스트롱 CL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임용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크 CLT라는 것은 말 그대로 learning how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를 위크 CLT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LT가 이거죠. 반면에 스트롱 CLT라는 것은 learning something through communic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죠.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CLT라면 스트롱 CLT는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뭐 L2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을 스트롱 CL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CBI, Content Based Instruction, 아니면 TBLT, Task Based Language Teaching 이런 것들이 L2나 대화를 통해서 콘텐츠를 배우거나 컨텐츠를 배우거나 태스크를 완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 상황의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위크 CLT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CLT 하면 등장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authenticity이고요. 두 번째는 integrative approach라는 개념입니다. authenticity는 뭐냐? authenticity는 실제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실제성은 교수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개념들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발음에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발음의 실제성, 어, 뭐가 있을까? 그 발음의 실제성. 교과서에서는 너무 완벽한 발음만 들려주잖아요. 그런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 뭐 그 생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설션이 일어나거나 그런 자연스러운 발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authentic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뭐 평가에 있어서도 authenticity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같은 거는 너무 실제 상황과 유리되어 있죠. 반면에 수행평가 같은 거는 실제 상황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하자. 뭔가를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하자. 이러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LT 같은 경우에도 종래의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혹은 뭐 문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방법, 이런 실제적인 지식을 가르치자라는 것이 CLT의 그 기본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uthenticity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integrative approach라는 그 키워드가 존재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잡다한 거 자르고 얘기를 한다면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것은 음, 다양한 요소들을 언어에 인테그레이트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CBI가 대표적인 예시죠. CBI에서의 C는 컨텐츠잖아요. 뭐 컨텐츠 뭐가 있을까?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언어에 인테그레이트해서 가르치자라는 것을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문학 있을 수도 있겠죠. 문학 같은 것도 인테그레이트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는요, 그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어 제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애플북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그 하나의 챕터로 주어질 정도로 그 어, 하나의 챕터가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에 할당되어 있는데요. 애플북에 보시면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라고 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임용 기출에 한번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인테그레이티브도 맞고요. 인테그레이티드도 맞습니다. 두 개 다 맞는데 여러분들은 인테그레이티브로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더 많거든요. 책에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애플북에서도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로 외우는 게 좋은 이유는 그 평가에 평가에도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가 있어요. 평가. 그, 우리 나중에 랭귀지 어세스먼트라는 책을 보시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는 뭐냐면 어, 옛날에는 영어에 네 가지 스킬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의 스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네 가지의 스킬을 분리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듣기 평가는 뭐 듣기만, 읽기 평가는 읽기만, 말하기 평가는 말하기만, 쓰기 평가는 쓰기만 이렇게 네 가지의 스킬을 분리를 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너센틱하잖아요.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을 묶어서 평가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기라는 것은 말하기라는 것은 당연히 읽기를 수반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말하기는 당연히 듣기를 수반을 하고 쓰기는 당연히 읽기를 수반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을 묶어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가 됩니다. 근데 그 교수 이론에서는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도 쓸 수 있고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도 쓸 수 있는데 평가에서는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라고 하면 틀려요.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외우실 거면 인테그레이티드로 외우지 마시고 ED로 외우지 마시고 인테그레이티브로 외우세요. 티브, IV로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면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가 있는데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언어와 합쳐서 인테그레이트해서 가르치자라는 입장이다. 이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는 단어를 평가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평가에서는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 외우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요. 다음으로 CB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프로치와 메소드, 교육, 교수법은 임용고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CBI도 한 10년 전에 객관식 나왔을 때, 그때는 한 번 나왔었는데, 요즘은 CBI를 다루지 않죠. 만약에 다룬다고 해도 이 CBI를 설명을 다 지문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CLIL이랑 CBI가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냥 CBI는 뭐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분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CBI는 Content Based Instruction 말 그대로 L2를 통해서 다른 컨텐츠를 배우는 것을 통해 컨텐츠에 대한 지식도 쌓고 L2도 배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뻥 먹고 알 먹는 그런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CBI는 어, 랭귀지 드리븐한 방식이랑 컨텐츠 드리븐한 방식으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밑줄 치는 3개만 보시면 됩니다. 3개만 보시면 돼요. 유진 컨텐츠 인 랭귀지 티칭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교과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 교과서. 요거는 언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교과서 한 챕터마다 어떤 컨텐츠가 있죠. 그런 컨텐츠를 랭귀지 티칭에 사용을 하죠. 그 정도가 이제 랭귀지 드리븐 쪽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컨텐츠 쪽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멀전 모델이 됩니다. 이멀전 모델은 대다수의 거의 모든 과목을 L2로 가르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 2개는 몰라도 되고요. 이 3가지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외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팀 베이스드 모델이 있는데요. 팀 베이스드 모델은 띠이 있고요. 띠 아래 여러 가지 토픽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띠을 동물로 잡자면 토픽은 뭐 뭐가 있을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구분, 그 다음에 뭐 희귀 동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의 큰 주제 아래 서브 토픽, 소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토대로 영어를 배우는 게 팀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쉘터드 모델이 있는데요. 쉘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왜 쉘터냐면 못하는 학생들을 못하는이라기보다 외국인 학생들을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그 보호하자라고 해서 이 쉘터드 모델이 됩니다. 쉘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목 교사가 영어를 교육받은 과목 교사가 상대적으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그, 그 과목을 가르치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원어민들이랑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수강을 하면 원어민들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에게서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쉘터드 모델에서는 좀 더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학 온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애정트 모델이 있는데 애정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팀 티칭이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영어 교사랑 과목 교사가 같이 가르친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딸딸딸 외우기보다는 왜냐면 어차피 지문에 줄 테니까 어차피 지문에 이런 설명을 다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적당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team based, sheltered, adjunct의 대표적인 특징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BLT,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뭐냐 태스크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과업 수행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이론 그런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업만 있으면 다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이냐?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개발 절차가 있고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에서 중시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 임용고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대충 설명을 녹여낼 것이고요. 태스크라는 것은 정확한 목적이 있고 정확한 결과가 있는 과업을 얘기를 합니다. 왜 목적과 결과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걸 골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목적과 결과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목적을 잘 달성해야 언어 사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의사소통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스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덴 브랜드는 이렇게 태스크를 설명을 합니다. Task is an activity in which a person engages in order to attain an objectiv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and which necessitates the use of language.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꼭 사용해야 하는 그 무언가. 그러한 과업을 태스크라 아니 과업이 태스크죠. 그러한 활동을 태스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스크에서 중요한 점은 이 태스크가 리얼 월드 태스크 혹은 뭐 타겟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와 페다고지컬 태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리얼 월드 태스크 혹은 타겟 태스크는 그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태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Task which eventually takes place outside the classroom and real world, beyond the classroom. 뭐 예를 들면 아 페다고지컬까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페다고지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만들거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 진행되는 태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교실 안에서 이제 롤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상점 가격 물어보는 뭐 롤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주인하고 너는 그 손님 해라. 그래서 how much is it? 뭐 이런 식으로 it's 땡땡 달러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다고지컬 태스크가 되고요. 이러한 교실 안에서 이런 가격 흥정하기 태스크를 하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잘 흥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태스크를 타겟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고요. 그래요. 이 리얼 월드 타겟과 페다고지컬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한 TBLT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빼먹은 거 없나? 그래. Pedagogical test는 gradually leading learners toward the target task.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태스크이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태스크이다. 타겟 태스크와 굉장히 닮은 태스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갭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갭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갭 태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갭, 두 번째는 리즈닝 갭,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포메이션 갭이랑 리즈닝 갭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피니언 갭은 어, 네 그렇습니다. 꼭 알 필요는 아니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information gap task가 있습니다. information gap이라는 것은 one has information, the other does not have. 그래서 논리지 갭을 서로 대화해가면서 채우는 태스크다. 이걸 이제 information gap task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잘 써놨는데요. 한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묻고 답하면서 서로의 워크시트를 보아서는 안 되고 서로가 말해주는 정보를 참고해서 갭을 채우는 거. 이걸 이제 information gap task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케줄표 채우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A한테는 이런 스케줄표를 주고 B한테는 어, 뭐 A한테는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도 채워져 있고 B한테는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스케줄표를 줘서 둘이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의 완성된 그 태스크를 완수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포메이션 갭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소를 이제 인포메이션 갭의 예시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소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bidirectional or multidirectional gap 하나의 과업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과업을 뭐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과업을 각자의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이러한 미니 과제를 완수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 합쳐서 하나의 전체적인 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직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직소 맞아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즈닝 갭이 있는데요. 리즈닝 갭이라는 것은 리즈닝이 이제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활동을 이제 리즈닝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rough inference and reasoning. 그래서 리즈닝 갭이라는 것은 예시를 보시면 쉬운데요. 지도를 주고서 최단 거리를 찾는 거. 여기서 지도가 이제 given information이 되고요. 펜, 아니 레이저. 지도가 given information이 되고요. 최단 거리가 이제 new information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무고개 같은 거. 스무고개 같은 것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우리에게 given information이 되고 그런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반복해가면서 given information을 쌓아가면서 new information 혹은 뭐 답을 알아내는 활동이 이제 스무고개이기 때문에 이 스무고개도 리즈닝 갭의 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갭이 있는데요. 오피니언 갭은 그냥 오피니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의 의견은 당연히 갭이 있으니까 그런 갭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뭐 메꾸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외의 활동으로 롤플레이도 있고요, 뭐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활동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준다면 아마 본문에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ifferentiated task, 그 개별화 교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뭐 맞춤형 교수, 학습자 맞춤형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 사설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어, 요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걸 왜 중요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설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differentiated task에서는요, tiered task과 biased task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tiered task는 뭐냐면 어, 사실상 같은 태스크를 하는 거예요. 같은 태스크를 하고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그 아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라푼젤을 읽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책을 라푼젤을 읽었는데 라푼젤을 읽고 그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같은 경우는 라푼젤은 왜 아니다. 라푼젤이 어떻게 탈출을 했나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씁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1번. 이렇게 1, 2, 3, 4 중에서 고르게 해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죠. 왜냐하면 1번, 뭐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위권도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를 서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죠. 사실상 같은 태스크를 하는 거예요. 같은 태스크를 하는 건데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이걸 이제 티어드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바이어스 태스크는 뭐냐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 라푼젤 얘기를 계속해서 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라푼젤이 성을 탈출한 아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그 내가 라푼젤이라고 치고 내가 성에 갇혔다면 어떤 걸 할지 영어로 서술해 보세요.가 이제 상위권이 하는 문제가 되고요.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그림이 있고 이 네 가지의 그림을 라푼젤을 읽고 라푼젤의 스토리 라인대로 잘 배열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다른 태스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상보적이죠. 결과가 겹치지 않죠. 그런 걸 이제 바이어스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왜 다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게 원서 중에 하나에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 히얼드라는 것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바이어스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결과가 다른 거. 사실상 활동이 다른 거. 히얼드는 사실상 활동은 같은데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티칭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교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라는 활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얼리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 이거 두 개 어디 봤니? 이거 두 개는 리딩, 라이팅 이쪽에서 다루게 되고요. 요거는 보캐블러리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기출이에요. 세 개 다 기출이니까 나중에 다룰 건데 어, 왜 이런 거 얘기 안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런 거는 넘어가냐? 라고 말씀을 하실까 봐 나중에 다룰 건데 나중에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 기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제발 그 PLAT나 TBP 같은 데 보면요. 한 페이지 가득 막 스트레이트지, 뭐 매크로 스킬, 마이크로 스킬 뭐 이런 것들 있는데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외우면 재수의 지름길.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다 본문에 설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기출에 한 번 정도 나왔는데요. 요즘 안 나온 지 10년, 15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나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CRT, CBI, TBLT 그 다음에 뭐 렉시컬, 내추럴, 어프로치 그 다음에 오디오 링구얼리즘 뭐 이런 것들 6가지 정도를 보면 좋겠다. 안 봐도 괜찮다. CL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의 기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uthenticity, Integrative Approach, 뭐 Integrated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CBI에 대해서 CBI를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5개로 나눠진다 정도.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BLT, 태스크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태스크가 빈칸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아. 근데 TBLT에서는 무조건 리얼 월드 태스크 혹은 타겟 태스크가 있고 페다고지컬 태스크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갭 태스크 3가지 중에서 인포메이션 갭과 리즈닝 갭 이 정도 알아두면 좋고 디퍼런시에이티드 태스크 뭐 티어드 태스크와 바이어스 태스크가 있는데 어, 알면 좋고 몰라도 오케이. 몰라도 오케이. 다음으로 그래픽 오거나이저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리얼리아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뭐 크게 막 어려운 내용이 없었나? 오늘 한 내용은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교양 과목 듣듯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